네, 반갑습니다. 여기 온 지도 금세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느 분은 스님 여기 오래 사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한 달밖에 안 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열심히 몇 년을 산 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 한 주 이 원각경에 관련된 법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원각경 강경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강경이라고 하는 말은 경을 본다는 뜻입니다. 강경. 이 간자가 우리 주마간산 할 때 그 간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주마간산은 말을 타고 가면서 산을 보는 것, 그것을 이제 주마간산이라고 하는데, 경전을 그럼 대충 봐야 되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간화선 이렇게 얘기하면 참선을 할 때 화두를 보는 것을 간화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또 이 볼간자를 써요. 그럼 여기서는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사무쳐 보는 거거든요. 그 화두에 대한 화두를 잡고 그거를 궁구해서 나의 본질로 들어가는 아주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이때는 또 간자의 의미거든요. 그럼 강경이라는 말도 결국 경전을 통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꿰뚫어 본다. 그래서 우리가 강경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독경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독경은 경전을 읽는다는 뜻이고, 독송한다는 것은 읽고 외운다는 뜻이에요. 송이라는 말은 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금강경에도 보면 경전을 잘 수지해서 독송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지 독송. 독송이라는 말은 읽고 외운다는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말이고, 내지 서사, 다른 사람 베껴서 쓰는 것, 또 그리고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 주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 방법을 얘기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강경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스님, 한문으로 읽으면 경전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한글로 읽으면 부처님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러면 또 대답이 어떨까요? 당연히 100% 이해할 수 없다고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왜 한글로 읽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나의 지적인 호기심이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주로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공부를 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에 대한 그런 지혜심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알지자로 써서 말하는 그 지혜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 나의 본질과 나의 본성과 또 나의 참 면목과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는 늘 익숙했던 것이 경전을 자기 식으로 이해하려는 습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전을 대할 때 물론 우리도 한글로 읽기도 합니다마는, 한글로 읽을 때는 내가 그 한글의 뜻을 헤아리면서 읽는 것이 아니고 그 한글의 글자 글자를 집중하는 거예요. 음가를 집중한다 그런 거죠.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결국 간경이라는 것도 수행이고, 그죠? 한글로 읽든 한문으로 읽든 어차피 그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수행은 그 글자에 집중해서 마음이 삼매에 들듯이 참선을 하듯이 그렇게 진행되어야만이 그 강경이 제대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어떤 분은 또 이러시는데,
수행은 뜻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그 글자에 집중해서 강경을 소리내서 내가 집중해서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미 삼매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공덕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글자의 뜻을 분별해서 공덕이 커지는 게 아니고 그 경전을 집중해서 읽음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않고 집중이 될 때 삼매가 형성되는 거고 그 삼매가 형성되는 공덕이 바로 부처님한테 제일 가까운 큰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살림살이로 글자를 해석을 해서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강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그냥 경전을 강의하는 것을 들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그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강경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때는 그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요즘 세대들은 사실 한글로 해야 된다.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그 글자를 헤아리면서 자꾸 분별심을 낸다는 거에 있어요. 분별심을. 이 뜻은 무슨 뜻이야? 이 말은 내가 잘 모르겠어. 하는 이런 분별심을 낸다면 이 경전을 강경하는 그 효과와 이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집중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한글로 읽든 한문으로 읽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조금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기식으로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한문으로 읽으라고 하는 이유예요. 자꾸 알량한 생각을 갖다 대서 거기다 대고 뭔가를 자꾸 내가 이거 아는 거야. 이건 내가 잘 모르겠어. 이 말은 내가 참 좋아. 자꾸 이런 생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경하면서도 그러지 않아요? 망상을 떨면 그런 경계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 사경을 하든 강경하든 집중하는데 이 공덕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본을 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또 달라집니다. 공부가 잘 안 된다. 집중이 잘 안 된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제대로 처음부터 했던 것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또 이 강경은 요즘 시대에 저는 더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필요한가 하면 물론 지금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 하는 말 하고 싶어 또 하면서 살겠죠. 그걸 일명 이제 속된 말로 수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2시간만 수다를 떨면 그 여자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 그 말도 제가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 수다를 떨므로 해서 나의 마음에 응어리진 여러분의 한이나 화나 이런 정서들이 풀려진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하는 말 있잖아요. 실컷 2시간 떠들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전화할게. 그리고 또 몇 시간 또 떠들어. 늘 이러잖아요. 그 옆에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군이 보면 아까 만나서 떠들고 왔는데 또 2시간을 얘기한다고. 이해를 못하죠. 그죠? 이해를 못해. 근데 이런 정서를 저는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죠. 그 시간에 우리는 강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왜냐하면 수단을 떨면은 자꾸 남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남 얘기를 하게 돼 있어. 그럼 남 얘기를 하면 남에 대해서 좋은 소리만 하면 또 괜찮은데 좋은 소리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구업을 지켜야 돼. 자꾸 말이 많아지면 구업을 지켜야 돼.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강경을 하라는 거예요. 이 강경은 제가 오늘 원각경을 읽었어요. 원각경을 읽는데 오늘 한 40분, 40 몇 분 됐겠죠? 그 시간 동안 내가 집중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따라오려니까. 그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집중을 해야만 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이 발음이 쉬워요? 발음이 어렵죠. 여러분 익숙해지게 몇 년을 한 사람이나 그나마 좀 따라오지, 저도 가끔 꼬일 때가 있어요, 발음이.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음을 내려고 하니까 뭐가 움직여요? 혀가 움직여야 하고, 더 근원적으로는 뇌가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자극이 와요? 이 뇌와 혀를 계속 움직이는 자극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이 쓰지 않았던 단어까지 쓰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안 쓰는 근육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강경도 해본 놈이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느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발음이 이제 점점 편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쉬워지고. 심지어 제가 읽다 보면 이미 읽고 읽지 않은데도 앞이 막 나가져요. 그냥 입에서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익숙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발음이 점점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면 입심이 생긴다는 거죠. 입심. 쉽게 말하면 입심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을 할 때 훨씬 정확해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말이 어눌하지 않고 점점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효과예요. 이게 가피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뇌에 자극이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 글자를 보고 발음을 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뇌가 그 신호를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뇌에서 자극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럼 무슨 현상이 또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활성화된다는 뜻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여 풍이라든지 또는 치매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경이라는 것은 그런 공덕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 원각경은 제가 여러분한테 저번 시간인가 얘기했듯이 어쨌든 풍족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 풍족함이란 결국 내 마음의 채워짐과 외적인 물질의 채워짐을 다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으로 채우고 밖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경계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렇게 써도 모자라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믿고 제가 이 원각경 기도를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제가 여러분한테 이 원각경 기도를 하자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심신의 안정은 물론이고 또 내 몸의 건강을 포함하여 또 내 집안을 편안케 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근본에는 결국 수행이라는 것이 결부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강경이라는 말은 결국 자꾸 얘기하지만 글자에 읽는 힘에 이 모든 공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음가를 제가 정확하게 발음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해야 돼요. 빨라지더라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이 모든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발음이 정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말에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공덕으로만으로도 여러분 삶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 또 요즘 시대에 굳이 낱말을 해서 재미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업을 짓는 일보다는 우리가 옛말에 노는이 연불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에 연불이라도 하고 경이라도 읽고 하면 그 공덕이 어디 가지 않는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공덕. 제가 그러잖아요. 예전에 한 말 중에
그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요. 삼일수심은 천재보라. 이게 제가 초학 때 배운 말이라 늘 써먹는 말이기도 하고 늘 기억하고 있는 말인데 100년 동안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고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3일만 닦아도 천년을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매일 이거를 하고 있으니 이 공덕이야 어딜 가겠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뭔 효과를 바란다면 뭐 로또 복권을 사야 되겠지만 이건 효과를 금방 돼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덕이 자라고 내 업이 소멸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갈 때 그때부터 공덕이 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이 원각경을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씩 하나씩 업장도 풀려지고 또 공덕도 생겨나서 그야말로 여러분이 바라는 일, 또 장애는 장애대로 없어지고 바라는 일은 바라는 일대로 성취되는 그런 날들이 올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불사가 결국 그래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이 강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심으로 읽어야 하고 그 성심 가운데는 절대로 딴 생각을 하거나 또는 집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지향하고 뭔가 이 하나에 수행을 하듯이 참선을 하듯이 앉아서 정확하게 읽어가야만이 이 강경의 공덕이 수승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대신하겠습니다.